큰 어떤 스키마가 들어오면 생각 미래를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그걸 하면 너한테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패키지가 들어오는 걸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테러리즘에 대한 얘기라든지 내지는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정치 집단 파시즘에서 나온 히틀러 유겐트라든지 홍위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집단적으로 생기게 되는 부분들을 보는 전형적인 부분들이라 볼 수 있고요. 이런 면들이 마크 슐츠라는 사람의 변화들을 이제 설명하는 많은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형보다 한때는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동성애 코드로만 보실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걸 다 집어넣어주고 내가 갈 길을 찾아준 사람, 빛을 던져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형수가 감히 침대 안에서 안녕하는 걸 본다는 건 불경하게 이루 말할 데 없는 거죠. 다 같이 서가지고 어떻게 너무 고마워 이 방까지 오시게 해서 어떻게 하니 우리가 좋은 뒷북 회장님 방에 찾아갔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느끼게 되는 게 마크 슐츠의 심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했더니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혼자 망가졌던 거고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 형이 온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다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죠. 그러니까 그 잔해가 두 가지가 남아 있었다는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형에게 2살, 3살 때부터 쭉 자라면서 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주 본능적인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형이 오면 나는 그때 머리 물들이고 약 먹고 하던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듀퐁이 준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네 길을 가야 돼라는 면들에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이 두 개가 서로 머릿속에 같이 판단에 상당한 혼란이 왔기 때문에 죽도록 해도 안 될 운동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크 슐츠는 결국 사라져고 이 틀에서 없어지게 되는 면이 있고요.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 듀퐁의 얘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저희 쪽에서 보면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시오패스 치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시오패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막 자기 잘난 걸 남들이 난 인정해주길 엄청 바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약간 독특한 케이스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잘난 사람들인데 이슈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인격체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스캐쳐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개를 훈련시켜서 여우를 잡게 하는데 이 개는 자기가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죠. 주인에게 여우를 주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팀 폭스캐쳐는 거기에 있는 그 금메달은 마크 건데 내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돈을 댔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시킨 폭스캐쳐가 여우를 잡아왔으니까 저 여우가 내 것이듯이 금메달도 내 것이 되는 이건 당연한 생각이라고 한다는 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레슬러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취급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내가 사온 겁니다. 얼마면 되냐고 얘기하죠.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고 그러니까 비록 너는 내 유일한 친구야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병적인 자기애가 있는 자기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전 유니버스에는 인간은 하나뿐 나만 있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일을 할 수는 있지만은 독립적 인격체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건 참을 수가 없는 면을 보이는 게 병적인 자기애를 갖는 사람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을 거고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어머니죠. 요즘 얘기하는 아들러 심리학에 나오는 이제 인정 욕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이디푸스적인 부분들이 있죠. 어머니의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어머니를 뛰어넘고 싶어서 하지만 어머니 끝까지 귀신같이 알아내서 네가 개최한 대회에서 네가 1등 했는데 무슨 그거를 그 최고의
아마 가문 최고의 영광을 얻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장이겠죠. 그게 케빈에 왜 넣냐?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디스커리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똑같은 걸 하죠. 엄마는 말을 키우고 나는 레슬러를 키우는. 이전엔 조류를 했었고요. 그걸 이제 반복 강박이라는 좀 분석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걸 하지만 하는 패턴은 똑같은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 죽고 나니까 바로 말 다 풀어져 버리는. 근데 그런 부분에 끝없이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머니가 막 인정하고 잘났다고 막 지켜주면 세웠으면 아마 사회적으로 더 사고를 크게 쳤을 텐데 그렇지 않은 채로 끝없이 억압하면서 너는 아직도 못나서 네가 뭘 잘한다고 그래 가만히 국으로 그냥 재산이나 까먹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는 식으로 억압받고 지내는 못난 아들 믿을 수 없는 아들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해낸 게 내가 금메달을 따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는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죽기 전이죠. 어머니 죽기 전에 GM에 갔더니 텅텅 비어 있어 다들 술 먹고 놀고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너 뭐 하는 거 너희들 왜 운동 안 하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자기도 그냥 놀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도 나고 혼나고 이러고 나니까 내가 이 사람 얘네들 뭐 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말들인데 개들인데 놀고 있는 걸 보고서 운동을 시켜라 했더니 오후에 저녁에 2세트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돼요. 그거 누가 오더했니? 내가요. 라고 해서 하죠. 그때 이 버릇 뭐 너는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따귀를 처음으로 때리는데 그때 원어로는 ungrateful ape라고 합니다. This is asshole 뭐 이런 식의 아이 개자식아 이게 아니라 ape란 단어 그러니까 이런 은혜도 모르는 원숭이 같은 놈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사람과 비슷하게 활동하니까 내가 너를 놔줬었는데 네가 무슨 판단을 하고 네가 무슨 지시를 하고 네가 무슨 우두머리라고 다녀 라는 이야기가 뿌리 깊이 사실은 박혀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새칭 재벌가 제대로 재벌가인 사람들이 갖는 전형적인 땅콩 회원도 마찬가지고요. 머릿속에 막 땅콩 회가 뛰어 떠오르실 겁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들과 그동안에 있던 수많은 갑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이 사람들은 몇 대째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갖는 특징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왜 조는 데이빗을 죽였을까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